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초구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출발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및 보충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질문별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사항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가운데 앉아 계신 후보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종료 30초 전 주황색 불이 먼저 들어오고 10초 전에는 빨간색 불로 변하며 발언 시간이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 김한나입니다. 서초를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초의 발전과 미래를 진정으로 동참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파나 정당 싸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초의 구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이 사는 이 서초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초는 지난 30년간 어떤 경쟁도 없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당이 깃발만 꽂으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서초는 더 이상 국민과 서초 구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서초는 명품이라는 이름 말고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는 곳 말고 방배동 카페 공룡은 슬럼화되었고 시민들의 자랑이었던 고속터미널 상가는 임대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고 주민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전문가인 저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단순히 책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초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새로운 시각, 입체적인 접근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과거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미래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서초구의 미래가 되는 그런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서초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고비고비마다 저 좋은 일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대 24로 승리의 신화를 만들어 주셨고 2년 전 보궐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정권 교체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행정부는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국회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200명 자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찍이라고 국민들을 폄하합니다. 재판정 드나드느라 바쁜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대표, 이 조국 범죄자 연대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품격의 서초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미래 세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 아쉬운 것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국회도 교체해 주십시오. 저 조은이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그 정성으로 반값 재산세 투쟁 승리를 이룩한 그 뚝심으로 집권 여당의 힘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열정에 경험을 더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공약이행 우수의원입니다. 맡겨주십시오.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4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별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두 후보자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각자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도 주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모두 1분 30초입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서민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를 보이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가까이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가 대폭 인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물가도 크게 인상되는데요. 이처럼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께서는 서민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요즘 장을 볼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긴급 안정 자금 1,500억을 투입했습니다. 과일, 야채 등 국민 먹거리에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20-30% 지금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지혜를 짜야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육아용품까지, 라면, 먹거리뿐만 아니라 육아용품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 현금 살포로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더 이렇게 올릴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우리의 국가 부채가 400조 더 늘어난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빚더미로는 물가를 앉힐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실천으로 물가를 잡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현금 살포, 선거 때만 나오는 현금 살포로 물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을 안겨주지 않고 지혜를 모아서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여러분, 후르츠 쇼크를 들어보셨나요? 전년 동월 대비 사과 상승률은 71%, 귤 상승률은 78%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 할인 쿠폰 6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할인
쿠폰 600억으로는 고물가 원인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단기적인 혈세로 사용하는 미봉책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물가 안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먼저 농작물의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농촌 생산의 전기세, 유류,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외 판로를 원활하게 하여 수입 수출로 서민 직결이 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 긴급 총선용 투입 할인 정책만으로는 물가 안정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님 현수막을 보니까요. 상속세 부담 줄이겠다. 또 종부세, 재산세 문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국민의힘 후보인 저로서는 고마운 말씀인데 민주당 당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초 대답할까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의 공약은 서초에 맞는 공약만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선에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그 부동산과 연결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에 문제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나 종부세, 재산세의 좀 비효율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세율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지금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후보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요직의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카르텔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어서 민생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념 외교 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교착되고 중국의 판로로 후르츠 쇼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김한나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 같으시고요. 뭐 중국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우리의 자주 외교 또 자주 무역에 대해서 어쩌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돈 뿌리는 것으로는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생 정책 토론회를 하시면서 각 지역별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국립의대가 없으니까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제 GTX-A가 개통됐습니다만 우리 서초로 지나는 GTX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민생이고 이런 것이 전문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후보님은 또 변호사시기도 하신데요. 전문가가 하고 있고 제가 우리 당의 민생 119 특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또 중소 상인들에게 정책 자금 4조 원을
투입하는 거, 또 지금 납품 단가를 내리는 거,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대차 3법 존폐에 대한 견해에 여쭙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의 존폐는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민생과 직결되는 임대차 3법 존폐에 대하여 각 후보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임대차 3법은 사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삶의 보호의 취지에 반대한 사람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세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이 발생한 이후에 전셋값이 폭등하였고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맞물려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역전세 그리고 깡통전세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현재 임대차 3법만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입체적인 문제가 원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폐기 또는 존치만으로 양자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순기능하는지 역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정밀히 검증을 하여서 점검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임대차 3법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야기시키고 깡통 전세를 4배 이상 늘렸습니다. 헌재가 임대차 3법을 합헌이라고 한 것은 정책 결정이 옳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제대로 고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주거 안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국민께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집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단독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세가 올랐습니다. 월세가 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주거가 어려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의 주범인 민주당은 그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결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임차인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는데 후보님, 그 역전세가 현실화되고 지금 전세 사기까지 가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민들은 당장 지금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경매 우선 정책 이외에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요?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작년 말 민주당과 합의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저리로 대출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의 핵심은 뭐냐? 악덕 임대사업자가 진 빚까지 정부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느냐?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집을 세입자냐, 인정되기 후에 세입자냐 따라서 운명이 엇갈립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도 거기에 따라 엇갈리는 겁니다. 이만큼 맹점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협의하겠다, 다시 협상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당은 작년에 여야 합의로 피해자에게 선구매하게 해주고 또 저항기 저리로 대출해 준 것 같은 그런 지원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로 민주당이 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TF 단장인 어떤 후보를 공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3법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겉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한다 하면서 뒤로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민주당은 일단 30%를,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30%를 선 지원하고 후 구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선에 있는 변호사로서 일할 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당장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 그리고 많은 그런 대학생들, 그런 임차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문제가, 그러니까 피해자인 경우들이 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피해가 된다면 일단 민생에 대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장 길에 앉은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선 지원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진짜 이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 또 역전세의 피해가 문제를 제공한 자인가를 확인한 후에 후구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오는 그런 역전세 문제를 단지 임대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정치 영역에서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저희 민주당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통 질문 주제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청년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언제 결혼하느냐, 신혼부부들은 아이 키우기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하소연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 주거 지원,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다자녀 기준 현행 3자녀인 것을 전면적으로 2자녀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3자녀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저 조은희만의 경험과 실력을 더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로 확충했습니다. 또 전국 최고의 모자 보건소를 만들고
전국 유일의 손주 돌보미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는 아이 돌보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38조를 포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생 문제, 이것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야 된다. 저의 의견 받아들여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 출생 시에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라면 직장인 여성으로서 매달 1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출생, 양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토탈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신혼부부 결혼 출산을 위해서 1억 원을 대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책임을 단지 소득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든 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무한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에 혜택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혼, 출산,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하여서 종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이르는 토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득지원 철폐, 또 출산, 양육, 일자리, 이게 토탈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저출생 문제는 또 여성의 인권 감수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수진 후보, 여성 인권 변호사라면서 오히려 성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서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결혼, 출생, 양육에 대한 토탈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의 인권 문제는 지금 정확한 케이스에 대해서 인지가 되지 않고 있지만, 누구나 변호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가 책임제 1+1의 드림 패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여성은 단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한다고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봐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여성의 자아 실현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소멸의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여성의 자아 실현과 출산율, 육아,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정책이 지금 주거 일자리를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여졌다고 하고, 2022년 보궐선거에 당선되실 때에도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주장을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실상 여가부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완전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고, 지금 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께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지금 장관이 계시고요. 또 제가 주장한 것은 인구를 총괄하는 여성가족 또 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거, 일자리, 돌봄같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2년 전부터 주장하던 이런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받아들여서 이번에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상황을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강북을에 공천을 했다가 새벽에 갑자기 공천이 취소된 조수진 변호사의 사건을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여성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서 민주당에 영입되고 또 공천을 단독 공천, 아니 경선을 했지만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하고 10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스스로 홍보를 했습니다. 같은 여성 변호사라서 여성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이어지는 공통질문, 원활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2년 연속 공사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잠원동 신반포 22차, 반포 1, 2, 4주구도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건설 공사비가 지난 수십 년간 급등한 이유는 코로나 문제 그리고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공급망이 차질을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건설사들은 기존 도급계약 등의 도급계약상의 이제 내용과 다르게 급등한 공사비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저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재건축의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비용과 관련돼서 빗물 저수지 설치 등과 같은 쓸데없는 규칙에 쓸데없다라기보다는 필수적이지 않은 좀 불필요한 그런 건설 비용들을 줄인다면 좀 그 건설사 역시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의 이익을 유지하고 건설사의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추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을 우리 정치 영역에서 하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법 적용은 어렵겠지만 그 법 규정을 정비해서 개정하여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돼선 이제 정치 영역의 이 모든 이해관계들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서초갑 지역에 36개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저의 최우선 관심사는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반포 1, 2, 4지구는 며칠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를 54%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8월까지 조합과 시공사의 협상을 합니다. 다행히 1, 2, 4지구는 조합원 분양 외에도 일반 분양이 3,000세대가 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면 조합원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신반포 22차는 11월에 착공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3월에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조합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이 나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재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PF 말고도 다양하게 부동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후보자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조합원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잘 경청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서초갑 지역에 이렇게 3호 가든 4차, 서초 한양, 3호 가든 맨션 등은 지금 청산 조합이 그 유보금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민원을 듣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당연히 제가 잘 알고 있죠. 서초구에 지금 미청산된 조합이 15곳이 있습니다. 일부에는 또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대금 정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에 조합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또 세금이나 소송 같은 재건축 이후 후속 업무가 아직 남아있어서 청산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서초구모, 방배, 서리풀 등 6개 조합을 빨리 청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청산된 조합의 법인의 관리 감독 권한은 그동안 법원에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법안이 개정돼서 이제 올 6월 말부터 자치단체가 행정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미청산된 조합이 나올 경우에 저처럼 제가 구청장일 때는 담당자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재를 해서 청산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서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후보님, 서초갑 지역에서는 36곳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반포 1, 2, 4지구에는 학부모님들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현안이 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현안도 많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의 고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반포 사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의 문제들 또는 조합원들의 문제들을 듣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현안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던 것 같이 갑자기 공사 대금이 올라가거나 심지어 PF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금융의 정말 절대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원래 맡았던 시공사들이 손을 떼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정말 이렇게 단지 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와 외부 요인의 전체적인 문제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인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제 서초갑에 이렇게 상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시고 오랫동안 이 반포 또는 잠원, 방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낙후된 방배 지역은 개발을 원하지만 그 반포해 지역에 있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기존을 해치지 않는 개발, 그리고 인프라와 종합적인 도시 개발의 수준의 그런 조율이 되는 그런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잠원동 같은 경우의 개발은 지금 그 고등학교 유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뭐 결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뭐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돼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께서는 총 2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조은희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장 시절에는 공약 이행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었습니다. 9년 정성 들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2년 후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조은희가 야무지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수가천 복합터널 신속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대로 교통정체를 싹 풀고 침수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30년 수건사업 잠원고 고등학교 유치 이제 6월에 착공합니다. 2년 후에 꼭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부지에는 네덜란드식 미술관 수장고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짓겠습니다. 서초의 명품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하겠습니다. 어르신께 효도하겠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보훈회관까지 일주일 내내 점심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등하굣길을 챙기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손주 돌보미 같은 자녀 돌봄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가 국회 민생 특위로 있으면서 4조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더했습니다. 맡겨주시면 틀림없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공약에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조은희 후보님께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법률연맹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60명이 넘고 그래서 참 궁금해서 그 밖에 어떤 발의를 하셨고 통과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발의한 법안 41개 중에 4개만 지금 통과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매니페스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평가한 의원 순위가 215등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이제 약속을 실천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후보님께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시니까 팩트 체크를 좀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발의해서 법안이 통과된 거 약자를 위한 법안만도 1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너 개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마치고 나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서초구에는 재개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제가 질문드린 그 리모델링 현안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현안은 1층 필로트에 대한
제외를 해서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을 했는데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달리 하는 바람에 2차 진단을 받아야 돼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공사비 증액 때문에 그것을 변호사인 후보님이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적어도 서초의 현안은 재개발이 있는지 재건축이 있는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갖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죠. 팩트체크는요, PUM이라는 그런 단체였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법안 발의 부분도 뭐 인터넷이나 뭐 어떤 데에서 모두 나오니까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 다리를 놓고 정치 영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을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말을 실수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질문을 하신 건지 스스로 변명을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김한나 후보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을 봤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자를 위한 법안만도 13개 본회의를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후보님 통과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텅 막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또 반포 1, 2, 4지구에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 뭔지 아시냐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반포 초등학교가 휴교가 되는 바람에 잠원 초등학교로 굉장히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빨리 건립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아주 학부모들의 아주 소원입니다. 그래서 착공 현장에서도 그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또 공사가 진행될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 또 소음 분진으로 인한 또 우리 주민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초구에는 재건축은 제가 구청장일 때 스피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열심히 스피드하게 네, 하도록 답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은희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재산세, 종합부동세 등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새로운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속세율의 합리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고속버스 터미널역과 내방역 사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역을 한번 신설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0분 내에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신설에 대해서 공약을 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46% 1년 만에 올랐던 고속터미널 임대료 인하 정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아가 우리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 정체되어 있는 상가가 복합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원동에 있는 고등학교 유치 빠르게 실행하겠습니다. 향후에 주택연금 상한 제도를 통하여서 하우스푸어 같이 집 한 채 있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생활이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한도 상향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던 청산연금 방지법 실행하여 우리 청산연금에 대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받아야 할 조합원들에게 청산연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산 유보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 3호 아파트 재건축 부분, 고속터미널 상가 종합개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보화 부지 개발 사업 빠르게 운영하여 새로운 실리콘밸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 구역 침수 방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서초구를 위해서 세빛 둥둥성의 미술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 지역 현안을 좀 제대로 아시고 공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가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게 됩니다. 잠원고등학교 유치를 시기를 앞당기겠다 하셨는데 언제까지 앞당기겠는지, 또 정보사 부지를 밑그림을 그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 건지, 또 거기에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했던데 어떤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정보사 부지에 대한 것은 단지 개발만으로서 그 부지가 단지 개발만으로서 이 서초구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고 좋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었다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유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계가 주목하는 실리콘밸리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코리아타임즈의 아시아 쿼터가 한국으로 유치된 것과 같이 굉장히 유력한 회사, 그리고 금융,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지금 이 정보사 부지 만드는 곳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초구가 미래 번영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모여야, 기술이 모여야, 세계가 주목을 받아야지 이 서초의 정보사 부지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하나 더 해주시는지. 네. 그다음에 잠원동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유치는 결정이 된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차차 준비가 되어서 빠르게 유치되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촉구를 하여서 고등학교 유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잠원동 고등학교는 6월에 착공합니다. 그런데 빨리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게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정보사 부지도 6월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식 보이는 수장고 미술관이 유치됐고요. 또 공연장이 거기 건립되기로 지금 벌써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와서 뭐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시계를 한 5년 전으로 돌리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유치하는지, 단지 보이는 수장고 유치만으로 그 큰 부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미래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사 유치, 그리고 중요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국립도서관역을 신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유동인구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돼서도 6월에 결정,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는데 결정이 되었다. 유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감시하고 촉구하고, 그것들이 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른 그런 학교 설립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축이 생기면서 많은 실제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제 공약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촉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공약 검증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 충분하게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 더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이끌게 되고요.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 후에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의 주도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5분입니다. 시작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국민의힘께서 이제 서초갑을 이끌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서초동이 지금 반포의 뭐 재개발 뭐 이런 얘기는 없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말고 우리 방배동 카페 거리 그리고 우리 고투몰 너무나도 좀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슬램화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 민원 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보신 것들이 있으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질문 답을 하고 제가 지금 진행. 답변을 네, 드릴까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고토몰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고토몰 상인 대표께서 저한테 2번 찾아오셨어요. 그때 현안이 뭐냐 하면은 지금 11월에 임대 만료가 되는데 고토몰에 있는 상인들이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고토몰 상인들이 다시 위탁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물론이고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고 읍소를 해서 같은 조건이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해달라 해서 다행히 재위탁을 받았고요. 근데 46%나 오른 것에 대해서는 뭐 재위탁을 대답을 받고 하셨나요? 나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46% 임대료가 오른 것이 다 똑같은 조건이었고요. 그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아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고요. 물론 임대료가 46% 오른 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서초구에 민원으로 있는 되는 고속터미널의 46%에 대해서 임대 임대 상인들에 하락은 대한 어떻게? 편에 네. 서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또 카페 골목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카페 골목이 조금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요. 정부의 특별교부금,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이렇게 많이 채다로 받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카페 골목이나 또 반포 일동의 상인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동톡에서도 항상 저한테 민원을 하시면 제가 즉각 처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왜냐면 지금 당장 뭐 8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뭐 2~3개가 이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년간 국정 운영하시고 서초구청장으로서 일하시면서 어떤 해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셨었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 질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의 단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는데요. 네. 국정 운영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정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셨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그 민원을 청취하고 또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영세 상인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거리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물론 지원을 하시겠지만 국비와 서울 시비를 받아서 거리를 새로 단장을 하고 손님을 끌어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카페 골목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카페 골목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상을 좀 다시 보시고 후보님하고 저하고 손잡아서 방배 카페 골목뿐만 아니라 반포의 간장게장 골목까지 다 활성화하는데 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정책 토론을 하실 때 탄소세 관련돼서 법인세 인상의 문제를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아리백 얘기를 좀 아시는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수출에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리백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 탄소세 관련돼서 대법 이제 지금 대선 토론회 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질문을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뭘 반대했다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2년 전에 이제 탄소세 관련돼서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 탄소세 지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한번 찾아봤어요. 김한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칙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후보님, 서초갑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뭐 서초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서초갑에서 변호사 아니요, 생활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까? 4월 10일 날. 아니면 사전 투표를 서초갑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 서초구에서 투표를 합니다. 답변 서초갑에서 지역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서초을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주소 이전은 안 했는데요. 서초갑에서 이렇게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하는데 이제 그러면 부과를 주소 이전이 안 얘기하고 됐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3월 12일 공천을 받으셔서 주소 이전을 19일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왜 안 하셨는지, 갑자기 공천을 받으셔서 미처 주소 이전을 못해서 서초갑이 아니고 서초을에서 홍익표 후보와 또 우리 신동훈 후보 경쟁하는 데서 투표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저는 이런 것이 민주당의 벼락공천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을에 한민수 후보도 본인의 벼락공천을 받는 바람에 본인이 투표를 못하고 송파구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반드시 뭐 그 지역구에서 네.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과하실 제가 생각은 궁금한 없으시다는 거고요. 제 거주에 주도권 대해서 질문이니까요. 얘기하시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30초 어디에 보면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났습니다. 네, 제가 서초 맞춤 변호사라고 그러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뭐 부동산 문제나 세금 문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 정책으로서의 부동산 문제, 또 세금 문제, 제가 했던 재산세 반값 같은 이런 공공 정책으로서의 부동산 세금 사건을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했던 후보님께서 하셨던 재산세 반값 정책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구청장 시절에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재산세 질문을 좀 제대로 네. 듣고 좀 답변해 대답을 주십시오.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그러니까요. 주셔야지 제가 다시 대답을 질문 할 수 드릴 있을 것 테니까 같아요. 충분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저도 공공 정책으로서의 세금과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사건을 수임하신 적이 있느냐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세와 뭐 종부세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산세는 뭐 지역세고 종부세는 사실 국가세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합치시고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 구청장으로서의 조은희와 이제 조은희 후보님과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조은희 후보님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조은희 후보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얘기하셨던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더 많으신데.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30초 자, 지났죠?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요. 네. 제시된 주제 혹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후보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셔서요. 이재명 대표가 동문서답 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정보사 부지 얘기를 하고 또 지하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비섬에 또 어떤 시설을 들리겠다고 하셨는데 지하철을 넣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철도법과 구축계획에 이제 기본 계획을 추가하여서 이제 7호선 뭐 중앙도서관역을 신설한다면 이를 다음 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여, 왜냐하면 많은 유입 인구들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하철역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건설사가 아니니까 지하철을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대답을 하는 줄 만들려면 여기 각 다른 지역 서초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대역도 있고 또 그런데 다른 역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하는데 네. 갑자기 뚝딱 지하철 나오라 뚝딱 하면 되는 건가요?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실제로 내방역과 고속터미널 사이는 다른 지하철역과의 거리 한 2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도보로도 굉장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여서 이동 편의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네, 이제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또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김한나 후보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 현안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주민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또 제초안법을 개정했습니다. 재산세 분납 기간도 더 늘렸습니다. 고독사 예방법, 아이 돌봄법까지 약자를 위한 법 13가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에서는 공약이행 1등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은 2년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됐지만 국회의 집권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일방 통과시키면서 83만 영세 사업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중대재해법 위에는 거부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 여당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석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시켰겠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하는 야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서초 구민께서 보수의 품격을 지키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기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발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저는 어쩌면 평범한 서초구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변화가 없었던 서초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얘기하시고 주민의 역할 열화와 같은 지지로 당선이 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없고 고인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주민과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고 일터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저 김한나 전문가적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미래 번영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와 AI, 코인, 블록체인, 너무나도 낯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미래의 먹거리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서초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명품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럼화된 방배동을 우리의 고속터미널이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초구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국민이 판단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 마음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 김한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모르는 것은 상대 후보와 아니면 상대 당과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설득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빠른 실천력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 김한나가 이 전문가, 여성, 청년이 아무 눈치 안 보고 정말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선거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일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소중하고 값진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